안녕하십니까. 이수장증권TV의 이준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미국 증시 하락 영향에도요, 홍콩 등 중국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 하락폭이 제한되며 나름대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개별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는요,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금일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저점을 다지며 상승을 모색하는 SK바이오팜의 바닥 확인과 함께요,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유망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SK바이오팜이 이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기술적 분석상 의미 있는 지지대인 올해 최저점 수준에서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 중간 하단에 있는 것이 SK바이오팜의 일봉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첫째 날에 올해 최저점 수준이 이 10만 1,900원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번에 저점 수준이 10만 3,700원이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전저점 수준에서 하락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왜 바닥으로 보는 이유가 두 번째는요. 자, 지난 2월 중순경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1파와 그리고 반등 2파 선적 그리고 3파 조정이 나오는데 1파 조정 폭이 12만 9,800원에서 이번에 11만 3천원까지 16,800원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을 준 이후에 하락 조정 3파가 진행됐는데 이때가 11만 9,100원에서 10만 3,700원까지 조정 3파 15,400원. 그러니까 하락 1파와 하락 3파 폭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요, 이수장증권TV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 조정의 끝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정의 마무리 끝 모습은 어떻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또 하루에 등락폭, 변동폭이,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작다. 그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하루의 주가 변동폭이 2%에서 3% 미만 상당히 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바닥권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바이오팜의 저점을 확인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바닥이 확인됐다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냐?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종목 SK바이오팜을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1차 지지대가 11만 8천원 그리고 2차 지지대가 11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이 하향 이탈됐죠. 거기에 따라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심리면을 봤을 때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이 로열티에 관한 호재성 기사가 났는데 상승폭, 윗꼬리를 다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리고 주가가 큰 폭의 약세에 봤죠. 이런 심리면을 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변수 있죠. 의미 있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큰 재료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재료, 상승 전환될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너사의 3월 달에 예정된 임상 결과에 대한 성공 여부죠.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의 상업화를 맡고 있는 파트너사 이 엑섬의 임상이 3월 중에 나온다 그랬죠. 이 주의력 결핍과다 행동 장애하고 주요 우울 장애. 근데 이것이 성공했다 하면은 당연히 적응증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나오죠. 이 엑섬한테 전체 매출에서 7% 정도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한 1370억 정도 수노시에서 나왔으니까는 이것이 확대돼서 9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죠. 당연히 성공하고 하면은 하나의 상승 전환 신호를 알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임상 결과 성공 여부가 첫 번째 상승 전환을 위한 신호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물론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 기사가 나왔음에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 해도 그 영향, 하락 영향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높다. 주가 반영도가 더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실질적인 SK 바이오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트럼프발 관세 부과 우려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다음 달 2일이죠. 상호 관세 부과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뭐 25% 이상이 됐던 아니면 그거보다 작던 아니면 아주 더 작아지던 오히려 부과가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주가는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트럼프발 관세 부과 영향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왜냐하면은 이 SK 바이오팜의 매출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엑스코프리죠. 그 미국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80%예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을 세워놨죠. 미국 내에 위탁 생산 업체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 FDA 승인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과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불확실 해소 차원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지난 2월 초순에 주가가 급등한 배경이 바로 이 실적 성장이죠. 지금 화면 중간 차트 부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23년도에 적자, 22년도에도 적자. 근데 작년에 963억 흑자, 그리고 올해 1600억 흑자폭이 크게 늘어나죠. 그리고 내년에는 3100억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년에는 4500억.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것이 SK 바이오팜의 월봉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관계입니다. 적자가 나왔을 때 10만원 미만에서 머물렀지만 흑자 전환됐을 때는 10만원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만원은 이제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대를 삼아서 본격적인 성장이 되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지금 계속적인 조정을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적이요. 지금은 이 뇌전증 치료제 미국 매출에서 부분 발작만 적용이 되는데 이제는 성인 전신 발작, 소아 부분 발작, 또 여기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판매가 조만간에 개시될 수 있다 그러죠. 전망이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럽도 열리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27년도에 매출 1조 좀 기대가 된다 그러죠. 성장, 실적 성장의 방향성은 맞다. 그 중간중간에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연장성산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급 조절이 끝나면은 다시 재상승은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바닥권은 맞지만 일찍 들어가서 보초를 오래 세우다 보면은 지쳐서 다시 나오게 되죠. 먼저 그 타이밍만 보면서 추가 매수 관점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수급상은 어떨까요? 올해 주가가 11만 원대에서 시작했죠. 지금 뭐 10만 6천 원대, 7천 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는 올 초보다 빠졌습니다. 근데 개인이 4만 주 정도 매도한 상태고 외국인들이 25만 주 매수, 기관이 22만 주 매도.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한 거를 외국인이 받아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립사항인데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호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이 11만 원 전후에 있을 때 이후부터 그러니까 2월서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자, 이것이 SK바이오팜의 일봉이고 2월 3일서부터 그러니까 2월 첫날서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한 날서부터 지금까지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이 17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5만 주 매수, 기관이 18만 주 매도예요. 주가는 여기죠? 이게 얼마입니까? 1월 31일이 10만 9,100원이래요. 지금 10만 6,600원. 오히려 주가가 낮은데도 개인이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매물 공백이 돼 있다는 얘기가 이 13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주가가 빠졌는데 매물 공백, 올랐다가 내렸다는 부분에 매물 공백이니까 올라가서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올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물에는 차익 매물과 본전 매물이 있죠. 주가가 크게 올랐다 빠지면 올라올 때마다 본전 생각나는 본전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 상승 신호 세 가지 정도가 시장에서 맞닥뜨리면은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특히 기관들의 매수 전환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의 종합 지수가 뭐 여기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국내 증시가 지금은 잘 버티지만은 뭐 뒤에 미국을 따라서 조금 이탈 하향으로 나온다라면은 뭐 SK바이오팜도 우리가 저 강한 지지력으로 보는 10만 원도 이탈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결국은 기업의 실적으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빠졌다 해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순매수 전환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한 신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오면은 본격 상승 신호로 보고 비중 확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14만원 정도다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주식 투자가 그죠?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이 투자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격 매수와 추격 매도로 하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수정 증권TV에서 지금 회원분들한테 보통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루 동안에 두 번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시황이라든지 뭐 짤막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특징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에 나온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또
중장기 투자인 핵심 유망주, 하모니 포트폴리오에서 한 5종목,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진단, 그리고 비중 축소라든지 확대 여부, 그리고 이제 핵심 테마,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 보는데, 이번에 이 AI에서 나온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한 종목씩, 하루에 한 종목씩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월요일 날 한국 콜마를 했고, 화요일에는 한섬, 수요일에는 셀트리온, 목요일 날 교촌 FMB, 그리고 금요일 날도 이틀 연속, 그러면 목요일 날 교촌 FMB가 조금 빠졌지만은 시장 영향으로 보여서 한 번 더 강조를 금요일 이틀 연속 나갔었죠. 한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 먼저 월요일 나갔던 한국 콜마, 그죠? 그리고 돌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죠. 자, 한국 콜마는 미국 내 공장이, 제2공장이 다음 달 또 완공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관세가 부과되면은 당연하게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 한국 콜마다. 또 수급적으로 최근 주가들이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특히 개별적인 종목들은 이 기관들이 매수 많이 한 종목을 이 크게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해서 한국 콜마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한섬. 자, 한섬은 살짝 좀 밀려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좀 며칠 동안에 기관들이 약간 매도를 하지만 그 폭이 뭐 1000주, 2000주죠? 뭐 아니면 몇백 주? 그 전에는 뭐 8000주, 12000주, 17000주죠? 그런 모습이면은 거의 바닥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래가 한번 크게 실어지면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섬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옆으로 많이 행보하고 한번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급등량하면서 회복을 시켜줬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대 양봉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모습은 돌파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리고 교촌 FMB,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통대우로 전고점 수준의 조정을 잘 받고 거기서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AI가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매매 등을 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근데 종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엄선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린다.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함께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지금 바닥을 저점을 확인하는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은 10만원을 저점으로 상승 가능한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신호가 나오면 아마 이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 빠른 회복력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안 나올 때는 완만하게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SK바이오팜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 비중 확대를 언제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여부만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